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로마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미사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남북 화해와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말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가 최종 결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장보고 N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육군 2작전사령부가 지능형 급식 청구 체계를 개발해 화제입니다. 많은 인원과 반복 작업이 필요했던 업무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돼 행정력과 예산을 모두 절감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 일정을 시작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로마 특별 미사에 참석해 남북 화해와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교황청 방문 첫 일정으로 로마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연설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공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날 미사는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집전했으며 한국인 성직자와 신자, 교황청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언급하며 어떤 이유로도 평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별 미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교황청 국무원장과도 회동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6.15 남북 공동선언 26주년을 맞은 15일 6.15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공동선언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소중한 약속이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그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한때의 어려움에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부터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까지 최근 국방 이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뜨거운 화두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는 올해 연말쯤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쫓기듯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작권의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계적 일관적
능동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과거 합의한 달성 조건이 현대전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우리 군의 독자적 방어 역량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이란이 유해를 공격할 때 방공망 무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데 지금 천궁. 화살을 맞추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전장에서 직접 우리가 그 능력을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쟁의 패러다임이 여러 가지 드론이나 여러 가지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역량과 능력은 충분하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이른바 장보고 N사업의 청사진도 구체화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A부터 Z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또 국내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30년도 중반 되면은 여러 가지 일본 함이 나오고 치밀하고 정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안 장관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언급하며 탁월한 기술과 가성비를 바탕으로 방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규백 장관은 15일 공군 사관학교를 방문해 소통 간담회를 갖고 미래 항공 우주 전장을 이끌 정예 공군장교 양성 방안과 국군 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육군 사관학교와 해군 사관학교에 이은 세 번째 사관학교 현장 방문으로 학령 인구 감소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장교 양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안정적인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과 공군의 정체성, 전문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안 장관은 우수한 조종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장관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관학교 경쟁력 강화가 필수 과제라며 첨단 교육시설 확충과 AI 드론 기반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스마트 강군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 불리는 드론과 대드론 기술을 실제 작전 환경에서 겨루는 첫 무대가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민간 우수 기술을 군 작전 환경과 연결하기 위해 본선에 오를 8개 팀을 선발했는데요.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란 연막을 내뿜는 드론이 표적을 향해 낮게 접근합니다. 표적 지역으로 향하는 드론을 막기 위해 민간 대드론 팀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전파를 교란하는 재밍 장비가 먼저 가동되고 인공지능 기반 원격 사격 체계가 접근하는 드론을 포착해 사격합니다. 국방부가 주관한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의 현장. 포천 승진 과학화 훈련장 하늘에서 드론과 대드론 체계의 실전 같은 공방이 사흘 동안 펼쳐졌습니다. 단순히 토의나 전시하고 또 시범 도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또 직접 도입으로 연결이 되고 전력 증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서면 평가를 통과한 21개 팀이 참가해 드론 분야 11개 팀과 대드론 분야 10개 팀이 실제 작전 상황을 가정한 경기 방식으로 기술력을 겨뤘습니다. 또 육군정보학교의 군집 드론, 모자 분리 드론 시연과 함께 해군 특수전전단과 육군 36사단이 민간 기술을 상대할 대항군으로 참여하며 군 자체 개발 드론의 실효성도 함께 검증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육군 정보학교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의 중심에 서서 미래 전장을 주도할 드론 인재 양성과 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선은 민간 업체들이 가진 기술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검증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전파 방해와 각종 항법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임무 지속이 가능한지, 대드론 체계가 실제 위협을 얼마나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지도 함께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실전형 대회가 반복될수록 민간 업체들이 군 운용 환경을 이해하고 더 실효성 있는 드론, 대드론 체계 개발에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런 대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업체가 실전적인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더 우수한 드론이나 대드론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선 결과 드론 분야 4개 팀과 대드론 분야 4개 팀 등 모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예선을 통해 선발된 드론팀 4팀과 대드론팀 4팀은 9월 2주차에 있을 본선을 통해 다시 유무인 복합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반복적인 급식 청구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육군 2작전사령부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수십 명이 투입되던 업무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안재영 기자가 개발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프로그램을 클릭하자 수백 명의 급식 청구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각 부대의 현황을 알아서 검색하고 이에 맞춘 숫자가 표 안에 채워집니다. 예전엔 수십 명이 처리하던 업무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됩니다. 육군 2작전 사령부가 개발한 지능형 급식 청구 체계 무열 아이크리스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런 자동화된 프로그램 RPA 무열 아이크리스를 만들어서 실행 버튼을 누르는 순간 30명이 했던 일을 그 무열 아이크리스 그 자체가 청구를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기존의 급식 청구는 많은 인원이 단순 반복 작업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신청을 잘못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됐습니다. 많은 시간이 들고 이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 청구를 들어가면 예산까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까? 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무열 아이크리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급식 청구 시간은 6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고 인력은 300여 명, 행정 업무 시간은 무려 14,000시간이나 절감됐습니다.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업무 효율성이 증가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었고 두 번째는 급식 청구에 대한 정확도가 올라갔다는 그 두 가지의 성과를 알게 됐습니다. 군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얻었었고 프로그램은 인사와 군수, 각각의 실무자가 수작업으로 체계에 입력하던 절차를 통합해냈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여기에 군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보안성도 해결했다는 것이 개발자의 설명입니다. 그 체계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같이 융합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가장 힘들었고 그 사이에서도 이제 군사보안이라는 특정한 그거에 위해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보안을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군은 단순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육군의 확대 적용 시 행정력과 예산 절감이 기대됩니다. 반복적으로 사람이 청구하는 분야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I 기능을 좀 적용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실증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AI와 AX 대전환이 주요 화두인 만큼 작전 분야에서 많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군수 분야에도 적용되길 바란다는 희망사항도 밝혔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군에서 피지컬 AI라든지 AX 대전환이라든지 AI와 연계된 다양한 스마트하고 어떤 디지털을 넘어서 더 발전해 나가는 이 상황에서 군수 분야 부분에서도 그 전산이라든지 아니면 AI 부분이라도 좀 더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체육을 전공했던 인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RPA라는 프로그램 활용해서 좀 더 편안한 업무 처리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대는 오는 후반기에 2개 사단으로 시범 대상을 넓힐 예정이며 육군 차원에서 2027년 도입 예정인 RPA를 통해 성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안전입니다. 전장에서 공병은 길을 만들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부대의 기동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육군 공병학교가 미래 전장을 이끌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물 폭파 시범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이민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MC2 대전장의 폭파! 폭파 선장! 귀를 울리는 폭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곧이어 다른 폭약도 터뜨립니다.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폭파! 폭파 3층! 폭파! 폭발 충격에 흙먼지가 치솟고 교육생들은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숨죽인 채 지켜봅니다. 육군 공병학교가 영해 실물 폭파 훈련장에서 실물 폭파 시범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엔 26-1기 신임 장교를 비롯해
인접부대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현장에선 KM180 도로대화구 폭파킷,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도로대화구, M19 대전차 지뢰 등 다양한 폭파 시범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이 직접 기폭 과정에도 참여하며 이론으로 배운 폭파의 위력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데 의미를 더했습니다. 실물 폭파 시범식 교육의 목적은 현존 전력의 실효성 및 폭발 위력 체험과 미래 공병 전력 견학을 통해 우리 미래 육군을 이끌어갈 초급 간부들이 값진 경험을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은 미클릭 교장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됐습니다. 공병의 대표적인 장애물 개척 장비, 미클릭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는 미클릭 폭파 시범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클릭이 장애물지대의 통로를 개척하는 과정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교육생들은 폭파의 위력을 직접 확인하며 공병 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잠시 뒤 선형장약이 장애물지대를 가로질러 날아가고 거대한 폭발과 함께 통로가 개척됩니다. 책으로만 배우던 내용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교육생들에게서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오늘의 실물 폭파 교육을 통해서 이론으로 배웠던 폭파의 실제 위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공병의 강한 전투력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 폭발과 충격을 몸으로 체험한 교육생들. 육군 공병학교는 앞으로도 실전형 교육을 통해 정예 전투공병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육군 1보병사단이 쌍방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사격과 기동에 자신 있는 소부대를 육성하고 사단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6개 보병대대에서 예선을 통과한 우수분대와 소대가 참가해 전투기량을 겨뤘습니다. 참가 장병들은 전술토의와 교전 수칙을 적용한 쌍방 자율교전을 통해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휘자는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 장비인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쌍방 교전 결과와 전투원의 생존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전술적 판단 능력과 상황 조치 능력을 키웠습니다. 1951년 6월 강원도 양구 도솔산에서 우리 해병대는 24개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무적 해병의 역사가 시작된 도솔산 지구 전투인데요. 당시 참전 용사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해병들이 도솔산에서 모여 그날을 되새겼습니다. 승전의 주역이었던 해병대 4기 선배들은 현역 장병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6월 강원도 양구 도솔산에서 벌어진 전투. 우리 해병대는 17일 동안의 격전 끝에 24개 고지를 탈환했고 무적 해병의 역사를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75년 뒤 당시 참전 용사를 비롯해 전국의 해병들이 전후의 희생을 기리고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해병대 쌓아올린 승리의 선. 도솔산을 찾기 전 승전의 주역이었던 해병대 4기 선배들은 부대에서 후배 해병들을 만났습니다. 90이 넘은 노병은 치열했던 전쟁의 기억, 그 속에서 빛났던 전우회를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줬습니다. 6.25가 발발해요. 국가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제주 학도로서 국가를 위해서 한 바쳐 나라 구해겠다고 생각해서 자원했습니다. 찬란한 해병대 정신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배 해병들에게 선배들이 쓴 역사는 가슴 뜨겁게 다가옵니다. 무적 해병대의 뿌리가 되시는 3, 4기 선배님들의 생생한 전쟁 일화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의 후배라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해병대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떳떳한 해병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당시의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식. 누군가의 전우이자 선배 그리고 가족인 해병들을 기억하고 승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도솔산에 와서 전투해가지고 승리를 함으로써 우리 양구군도 여기 이제 우리나라로 남한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서 전투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앞으로도 이런 전승 행사가 계속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해병들은 선배 해병들의 빛나는 명예와 전통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준 4군 체제에 걸맞은 위상과 역량으로 호국 충성 해병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선배님들이 마지막까지 있던 우리 해병대 군화의 흔적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고 우리들은 그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격전지를 누볐던 해병과 오늘을 지키는 해병. 무적 해병의 정신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도솔산을 지켜낸 선배들의 투혼은 75년이 지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해병대의 다짐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가 제1연평해전 승전 27주년을 맞아 참전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고 승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이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99년 6월 15일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맞서 우리 해군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켜낸 제1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은 참수리 3위 5호정을 비롯한 2대 경비함정들이 즉각 대응해 적 어뢰정 한 척을 격침시키고 경비정 5척을 대파하며 압도적인 전투력과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북한 함정을 격퇴했습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가 15일 제1연평해전 승전 27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그날의 승리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2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엔 당시 지휘관을 비롯한 참전용사와 함대 장병, 군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선배 전우들이 보여준 임전무태의 정신을 계승해 앞으로도 서해와 NLL을 굳건히 수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참전 용사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서해 수호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승함대의 자부심과 전우애를 바탕으로 언제나 준비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이 함대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휴전 후 처음으로 발생한 남북 간 해상교전인 제1연평해전. 제1연평해전은 북한과의 교전을 통해 기동력과 화력, 작전 능력은 물론 장병 정신전력 면에서도 우리가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증명했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을 안겨줬습니다. 기념식 이후 참전용사들과 장병들은 전승비를 둘러보며 제1연평해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해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1연평해전 장병들의 투혼과 헌신은 오늘도 서해와 NLL을 지키는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현지 시간 15일부터 닷새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방산정시회 유로사토리 2016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합니다. 방사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즉시 획득 가능하고 높은 신뢰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K방산을 슬로건으로 정부 홍보관과 기업 전시관으로 구성된 통합한국관을 운영합니다. 정부 홍보관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과 방사청, 국기연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소개하며 기업 전시관에서는 중소기업의 실물 제품과 적용기술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해외 구매자와 방산기업 간 상담회를 열고 참여형 프로그램인 코리아데이 행사를 개최해 K방산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 합의로 막혀있던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됩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14일 오후 5시 30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TV 인터뷰에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시작된 중동전쟁이 106일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의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며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로 올린 SNS 게시글에서 19일 서명이 예정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종전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폐기에 동의하는 대신 그 이행 성과에 맞춰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보상이 단계적으로 주어진다는 게 미국의 설명입니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며 동시에 미 해군의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차성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5보병사단은 지난 11일 강원도 철원군 작전지역 일원에서 화살머리 고지 전투 추모 행사를 거행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웅의 넋을 기렸습니다. 행사는 헌화와 분향, 추도사 낭독, 조총 발사 등의 순으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해군 3함대 7구조작전중대가 목포 북항 부두 인근에서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특수구조대와 합동구조잠수 훈련을 펼쳤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심해잠수사와 서해해경청 특수구조대원 20여 명은 합동구조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구조작전 노하우를 공유하며 공조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 소방청이 군용 화약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점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화성, 폭발물 물질 관리와 화재 폭발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위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한여름 더위가 지속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와 강원 산악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사천은 14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원주는 34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 주 내내 덥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올 최고기온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